안녕하세요. 날짜 축축 줄어드는 저런 즐거움이란 게 그런 기분으로 하고 노는 거예요. 그죠? 매일매일 쭉쭉 줄어드는 저런 즐거움. 빨리 막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죠? 그러니까 빨리 다 끝나요. 어차피 될 사람 안 될 사람 다 정해져 있어. 끝났어 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팔목에 맥 잡아보면 알아. 내가 딱 잡는 순간 5초면 공중의 의의가 딱 이렇게 잡듯이 5초 딱 잡으면 알아. 내가 딱 이렇게. 그럼 맥을 딱 보면 대충. 그래서 내 정 궁금하다. 그러면 봉투에 5만 넣어가지고 그것도 진맥값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 효과가 없어요. 5만 딱 넣어서 뭐 3명 오면 뭐 5만 원 깎아주고 10만 원 해가지고 봐줄 테니까 필요하면 꼭 한번 오셔요. 그래서 가끔 이런 건 있어요. 운명은 개척을 한다 하는 것도 있지만 말도 안 되고 13페이지를 펼치는데 그래도 오늘 하는 것은 조금 뒷골 땡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미리 앉아서 뭐 요약집을 한번 읽었다든가 기본서를 한번 읽었다든가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죠? 그렇게 하면 쭉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쉬운 거 쉽고 하니까 3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이 정도 문제는 가볍게 체크하는 거죠. 자, 문제도 미리 다 풀어봤을 거고 몇 번? 2번 시장 운수가 요청한다. 시장 운수가 그건 그러네. 시장 운수가 감히 장관 찾아가서 요청하는 것은 격이 좀 안 맞잖아요. 그러죠? 시장 운수가 도지사한테 가서 요청하는 건 되죠. 그림이 안 잡히나 봐요. 여기 이게 근데 시험에 6문제 중에 1번 문제로 언급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잠깐만요. 가다가 아니야 지금 약에서 이게 이게 확실히 외제를 한번 쓰다 보니까 국산이란 건 안 돼. 사람이 인절미 먹다가 보리떡 못 먹던다니까. 이거 딱 쓰자마자 벌써 감이 다르네. 메이드 인 저머니 와야 되는데 글씨가 써지질 않네. 참 확실히 독일산이 좋긴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 수업할 때 불을 한번 다 꺼볼게요. 불 꺼보면 이게 야광이라 가지고 환하다니까요. 그래서 밤에 공원에 산책할 때 그 분필 하나만 들고 가도 주민이 환해요. 지금 저 다른 학원 난리 난 거 알죠? 형광색 분필을 구경이나 좀 해달라고 한번 가져와 달라고 난리 났어요 지금 카페에. 진짜예요? 봤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경만 좀 해달라. 내가 좀 생각해보고 이렇게 올렸어.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개발구역의 지정권자하고 이 부분은 시험 나온다라고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하려면 구역 지정하는데 원칙으로 그냥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그리고 시험 나오는 게 예외적으로 잘 봐서 문제 만들어 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사유가 5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지. 예를 가지고 시험 낼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지. 이건 어떻게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객관식 5개 낼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사유 뭐 틀린 거 아닌 거 골라봐라. 그러면 늘상 시험 나오는 게 국가가 사업 직접 해야 되겠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한다. 그러죠? 얘는 답이 될 수 없잖아요. 정답 5개 중에.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요령이지 그게 그 두꺼운 걸 다 외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발구역 대상이 2 이상 시도 대도시에 관할에 걸칠 수 있잖아요. 여러 개 시도에. 그럼 자기들끼리 만나서 뭐부터 하고 협의를 하는데 항상 법정을 만들 때는 협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대비하거든요. 협의 안 돼가지고 박 터져서 피가 철철철 날 때 장관이 지정한. 뭐 여기서 살짝 좀 감각 있는 사람은 시험 공부할 때 여러 개 시도에 걸치면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로 지정한다라고 나오면 틀리겠구나. 그러죠? 협의부터 해야 되니까. 협의 안 하고 바로 지정한다고 낼 수도 있다니까. 그 다음에 천재지변 난리가 났을 때 이거는 기본적이고 조금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야들한테 찾아가서 공공기관, 그러죠?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이상으로 제한 들어가는데 얘가 늘상 지방공사장이 조합이 제한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시장군수가 요청한다는데 시장군수가 저한테 가면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 대도시 아닌 시장하고 일반 구청장은 지정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군구청장은 누구 찾아가서 그럼 시도지사한테 가서 상급청에 가서 지정해달라고 뭐 한다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얘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가서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인데 틀린 거 골라봐라 할 때 저런 걸 똑 집어넣고 이걸 바꿔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한단 말 있죠. 요거를 예전에 시험 뭐라고 냈냐. 문체부 장관이 요청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래도 같은 말이죠. 슬쩍 바꿔놓으면 또 틀리다고 한다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 하냐. 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표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는 지정권자. 조합 만들 때 지정권자한테 가서 조합 설립인가 받고 이렇게 지정권자에게 실시계인가 받고 지정권자에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정권자란 말이 여기서 항상 머릿속에 정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역 지정할 때는 선계획 후 개발이니까 개발계획 짜야 되잖아요. 개발계획을 짜고 구역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객관식 시험에서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짜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인데 틀린 거 찾아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이 5개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발계획은 누가 짤까요? 그러지요. 당연히 좀 전에 나왔으니까 그냥 물 흐르듯이 그물 엮어 나가듯이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미리 계획 짜서 거기에 맞게 개발구역 지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울시의 일부를 마곡지구 개발하듯이 요놈은 서울시 전체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여러 개 도시의 광역 도시 계획이 있으면 이에 부합되게 짜야 되고 자연스럽게 뭐 특별히 안 해도 면적이 330만 넘어가면 100만 평 복합도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자족도시가 되도록 개발계획 짜라고 그러면서 개발계획 짤 때 이제 자연히 다 나온 거예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짠다. 환지 방식 돌려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동의 얻어야지. 그러죠?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2. 총수 나와요? 아이, 기본이 1년을 했는데 여기다가 척척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2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죠? 토지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 총수에 동의 얻어야 된다. 무슨 계획 짤 때? 환지다. 맞아, 환지. 개발계획 짤 때. 아, 국산이라 진짜. 국산으로 하니까 대답도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필 하나 제대로 못 만드나? 자, 그래서 무슨 계획 짤 때? 그렇지요. 개발 계획 짤 때 동의 얻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방식으로 한다면? 환지 방식으로. 전체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그런데 여기서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 시행할 때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 짠다 하더라도 동의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딱 이 안에 이게 다시 물.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나온 지가 좀 자주 나오다가 좀 굶었어 이게. 그래서 이거 때가 좀 이거는 이제 오늘 이후로 이제 다시 언급 안 하는 걸로 하고 확인 사살 숨통을 딱 확인 사살. 면적은 도시지역 왜 그러죠? 그래서 이제 주거지역은 얼마 이상? 상업지역 만 이상으로 지정하라. 공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만 이상으로. 그러죠? 보존녹지나
자연환경 보존령을 지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자체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다부지게 외워놓는 거예요. 다부지게. 어설프게 하지 말고. 도시 외적은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할 때는 면적 관계 없다는 거 있잖아요. 어디다 지정할 때?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국가계획 관련해서 균형 발전하려고 막 팍팍 지정하고 있을 때 그런데도 면적 관계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잘 보면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하고 똑같잖아요. 뭐 굳이 예외를 갖다 붙이지 않으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니까. 그러면서 얘들이 개발구역 지정할 때 막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기초조사, 주민, 전문가 의견 듣고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 이런 레파토리는 행정 절차 기본 레파토리예요. 그러면 이런 절차를 보면 이것도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흡사하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효과. 이렇게 해서 개발구역을 야들이 지정했죠. 그러면 도시지역에서 지정했다면 도시지역 안에 우리 마곡지구처럼 논밭 있고 이랬잖아요. 걔들은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도시지역으로 된 것으로 본다. 그거는 필요 없지. 도시지역이 이었으니까.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용도가 저절로 뭘로 바뀌어요? 그리고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된 것으로 본다라고 의지를 해준단 말이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도시적으로 용도가 바뀌어버리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국토법 배울 때 도시적으로 의지하는 거 있었죠? 항만구역, 어항구역, 도시지역하고 연접하면 국가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지정하면 그러죠? 그 도시적으로 의지하는 거 그거 시험 낼 때 이걸 갖다서 냈어요. 같이. 그러면 도시적 바깥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도시적 된 것을 본다. 맞죠? 똑같아요. 근데 취락지구 지정된 것도 있죠. 도시 외 지역에. 거기다가 개발구역 지정하면 도시적 되나요? 그래서 그 집어넣은 거예요. 취락지구 지정된 곳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했을 때 이렇게. 그건 도시적 되면 안 되지. 다 알아들었죠? 아닌 것 같아요. 또. 일단은 도시적이 아닌 곳에 개발구역 지정하면 도시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동시에 공통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댕겨. 그러면 여기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됐으니까 지구단위 계획 짜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년 내? 지구단위 3년? 안 짜면 다음날 실효할 거 아니에요. 똑같다니까. 그래서 구역 지정하고 지정권자가 말이에요. 시행자를 정해주거든요. 그런데 법이 시행자는 얘들만 시행자 될 수 있다. 정해줬다니까. 얘들 중에 정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행자는 누구냐? 국가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자치단체가 직접 해도 되고 그러죠? 이거 다 정해줘야, 이 법이 정해줘야 된다니까. 여기서 벗어난 애는 개발 사업 못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기업 중에 대표 순수가 LH공사하고 그 다음에 지방공사에 이게 얼마나 큰 의미. 봐봐 이제 연결된다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잖아요. 개발구역을 판교. 그럴 때 LH공사 네가 하라고 한다니까. 그렇게 하려고 법적 근거를 주는 거 아니야. 서울시에서도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때는 서울시 산하 SH공사 네가 하라 이렇게 한다니까. 보통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딱 줘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조합을 맹글어서 할 수도 있는데 조합의 시행할 때는 반드시 무슨 방식만? 그렇죠. 환지 방식만 시행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민간 법인들, 토목공사업자,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쭉 열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자 예를 보세요. 이 구역 지정하잖아요. 주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정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지정된 시행자가 뭘 만들까? 이걸 만든다니까. 이게 실시계획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인가를 받아야지. 이 건축허가인데 누구한테 가서? 지정권자한테 가서 이제 좀 된단 말이에요.
지금의 시험에서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면 지정권자에게 인가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해야 안 해요. 그럼 이하가 여기 들어가야지. 그래서 개발구역이 지정됐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몇 년? 3년 된 날까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된 날에 다음날 개발구역 다 풀려버리잖아요. 아무 짓 안 해서 풀렸으니까 도시지역이 옛날로 다 돌아가지. 지구단위 없어져 버리고 그러죠. 공사가 다 완료돼서 풀릴 때는 그러지 않지만은 공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3년 딱 나오는 거라. 그리고 이제 개발 사업을 할 때 몇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럼요. 수용 및 사용 방식이 있고 돌려주는 환지 방식이 있고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이 있다. 그러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때 또 자연스럽게 전체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 하면 이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주들을 우선적으로 시행자 정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소유자나 또는 조합을. 근데 이 아들이 몇 년에 가도록 지정해달라고 신청 안 올라오거나 위법부당하면 딴 놈을 정해버린다. 지자체 등을. 그죠? 몇 년? 자, 그런 게 날짜가 좀 잘 외우는 게 좀 1년이 가도록. 그러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지정 신청했는데 지정해줬지. 근데 아들이 뺀질 하잖아요. 그럼 시행자를 뭐 하는겨? 변경하는 거 아니요. 그 지정해줬는데 몇 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 안 올라오면 바꿔버려요. 1년, 2년. 그래서 2년 써먹어보면 이 삽질을 삽질 2년 쿵쿵 이거 써먹어. 그죠? 그래서 이거 4개 중에 2년 그러면 밑에 거 틀렸고 1년 그러면 위에 틀렸다. 1년, 2년 하면 둘 다 틀렸으니까 답이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이제? 솔솔 올라와요. 그래서 삽질, 착수하뇨? 그거는 몇 년? 그 2년이니까 여기 2년 아니요. 이거 1년이겠지. 야, 이 공법 진짜 공법에 얘들 엄청 나옵니다, 진짜. 얘들. 그죠? 몇 년. 엄청 수도 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겨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그래서 실시계 인가 신청 안 한다 그러면 몇 년? 1년. 인가 신청해서 인가해줬더니 또 몇 년이 가도록 사업 착수 안 하면 그럼 부도 파손났고 지정 취소됐고 바꿔줘야지. 이게 쑥 연결된 거 아니야? 그래서 31번은 답이 몇 번? 2번. 깔끔. 그럼 밑에 핵심 정리 있지요? 좀 연필로 줄쳐가면서 좀 해주세요. 그죠? 잘하고 있지, 여러분? 잘하고 있는데 뭘 기출무대 문제 다 푸른 문제 모의고사 줘도 점수가 안 나오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오후에 기출문제 한 거, 또 서른 문제 한 거 있죠? 그 같은 문제 계속 했었어. 다 풀고 또 기출문제 모의고사, 지난주 모의고사 있잖아요. 똑같이. 손을 보려고 유혹이 확 올라오는데 그럼 못 풀 것 같아서 똑같이 그도 또 맛을 타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핵심 정리 꼭 외우시고요. 자, 32번 개발구역 지정과 효과 바르지 못한 것. 요건 한 풀어보니까 답이 좀 거시기 하죠. 1번이 뭔가 좀 꾸리꾸리했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외운 게 아닌데 요거 조사 절차 관련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1번을 한번 보고 개발사업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구역 지정할 때 공람기간 다 끝나고 공청회까지 열어야 됩니다. 면적 얼마? 100만. 330만 원. 여기서 나와. 여기. 예. 330만 이상으로 개발 사업한다고 개발계획 짤 때는 자족도시가, 그러죠? 복합기능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개발계획 짠다는 거. 자, 공람기한 다 끝나고 공청회까지 해야 된다 하면 면적 얼마 이상? 100만. 그 다음에 뭐 2번은 쉬운 거죠. 3번 개발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이런 행위를 하는 자는 특별시 등 시장으로서 허가받는 거 맞죠? 자, 여기 지금 개발구역을 지정하잖아요. 개발구역 지정했다는 얘기는 어떤 형태든 불도저 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 건축 등 공작물 설치, 물건 쌓아놓는 것, 토지 형절 변경, 토수 채취, 토지 분할하면 안 되잖아요. 플러스 중목의 벌채 식재까지. 그러죠? 중목 벌채 식재 추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축, 용도 변경, 대수선도 허가받나요? 대수선? 그럼 3번이 뭐요, 그러면? 1번 틀렸다고 해줬죠? 3번에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할 때 허가 받으라고 했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살짝 왜 그런 짓함이 나왔냐면 정비법은 대수선은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데 개발법하고 개발구역, 정비구역 빼고 나머지 다 똑같은데 거기는 대수선은 허가 됐어요. 왜냐하면 노후불량 건축물이니까. 그러죠? 수리하는 거는 허가 안 받아도 된다고. 자, 그 다음에 4번 참 중요한 거.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 또는 하면 안 되겠죠. 나중에 와 총수의 얼마 2분 이상 동의 얻어야 된다. 무슨 계획자 할 때? 여러분 환지 방식, 환지 저거 되게 좋아하셔요. 환지 아직 등장 안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무슨 방식으로 할 때? 환지 방식으로 하려면 뭘 짤 때? 개발 계획 짤 때? 질문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 그죠? 환지 방식이 나오게끔 먼저 묻고, 이렇게. 면적이 얼마?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를 보면 저런 거 막 진짜로 안 잊어먹을 것 같잖아요. 그죠? 이제 할 만큼 해가지고. 근데 또 한 열흘 싹 지나고 하면 또 다 하고 이렇게 공법 참 매력적인 과목이지 않습니까? 정말 매력입니다. 이거 10번 해도 처음 하는 듯한 느낌. 처음 하는데 10번 배운 듯한 느낌. 그죠? 그런 느낌 들면 항상 새롭고 일신우일신하는 과목이다. 우리는 죽어있는 민법, 개론 이런 과목은 달라. 틈나면 개정도 해주고 바꿔도 주고. 그 다음에 5번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의 개발구역 지정하는 때에는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또 그때 핵심 정리 거기 있네. 그죠? 자, 원래가 계획을 짜고 구역 지정하잖아요. 자, 두 번째 주제. 요건 이제 한번 딱 언급하고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짤 수 있는 곳 바르지 않은 거 골라봐라. 할 때 답 정해져 있다 그랬죠. 뭐가 답이라고 그랬어요? 전체 면적의 100분의 뭐가? 그렇지. 이제 비슷한 거 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자연 녹지, 생산 녹지 이런 데는 계획 짜가지고 소문 다 나면 땅 투기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꼼짝 못해 먼저 묵으란 얘기거든. 그 다음 도시지역 왜 하고 국가균형 발전하려고 지정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전체 면적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땅이 100분의 30 이하일 때 70% 이상의 녹지란 얘기지. 그럼 먼저 묶어 뿌리고 나중에 개발계획 짜야지. 그래서 박스 안에 동그라미 5번 그놈 있죠. 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지정 면적 100분의 얼마 이하. 자, 이거 제대로 해야 돼요, 이거. 전체 면적의 70%가 넘는 면적이 녹지란 얘기요. 그러니까 그 취지가 야를 개발할 때하고 똑같은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니까. 주거, 상업, 공업 암만 합쳐도 30% 이하라잖아요. 대부분 땅이 녹지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묶어야지 꼼짝 못하게. 투기 잡아 못 들어오게. 자, 그 다음에 33번은 지정권자가 개발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이제 봐봐요. 이제 혼자 풀 때 툭 풀린 사람은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돼요. 근데 툭 풀리는 사람이 여러분 이거 30%는 안팎이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또 30만 명 원수낸 통계 봤죠? 무슨 얼찐문득 장군하고 고구려하고 싸우나? 30만 대군이, 당나라 대군이 왔습니다. 전하, 말이 30만이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공인 중개사가 뭐라고 수십만 명이 접수하냐고, 그러죠?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나라 미래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 20대, 30대, 이건 접수하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 미래가 없잖아. 빨리 20대, 30대 애들은 시집 가서 빨리 애 낳고, 멋진 애들도 이세라고 막 독일 가고, 미국 가고 해가지고, 아프리카로 어디로 가서 나라를 빨리 해야 되는 거고, 그죠? 40대는 정상적으로 하고, 50대는 사지 선다형하고, 60대는 색깔 다른 거 올려시오 해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봐야지. 그리고 60대 넘으신 분들이 자격증 따서 개업에서는 반경 200m는 개업 못하게 해주고, 좋은 생각 아니에요? 진짜 파격적인 발상을 합니다, 진짜. 나라를 미래를 위해서라면 너무 젊은 세대가 이런 공부하면 안 되는 거야. 공무원의 목이 매는 나라는 발전이 없다니까. 젊은 애들 지금 공무원 되려고 미친 듯이 하잖아요. 공무원의 목이 매는 나라는 절대 발전이 없어요.
막 기업을 만들고 막 회사 만들고 뭐 IT 기업 만들고 막 미친 듯이 세계로 나가야 되거든요. 스타일 난다처럼. 스타일 난다 알죠? 인천 부평서 진짜 동대문 와서 뭐 블라 팔고 이런 애가 인터넷 사진 찍어 올리다가 그 로레알 그룹 4,500억에 자기 기업 팔았잖아요. 4,500억, 5천억에 진짜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스카프 팔고 이런 애가 스타일 난다 이름 좋잖아요. 난다 그룹 된 거지 이제.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머리핀이라도 팔로 댕겨야 되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일단 우리는 시작했으니 합격은 하고 봐야 돼요. 30만 명 중에 살아남자. 자, 요 변경사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이제. 자, 일단 첫째,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 안 한다. 몇 년? 1년. 인가 해줬는데 사업에 착수 안 한다 그러면 2년. 그 두 개만 알면 되잖아요. 부도 파산 안 난 놈, 지정 취소 안 된 놈이라고 내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앞으로 나와서 틀리면 나하고 손잡고 바닷가로 가서 신발 벗고 뛰어들든지 해야 된다. 외롭지 않게 내가 같이 뛰어줄 테니까 내가 한 반 걸음 뒤에. 그래서 1년, 2년 이거 알아놔야 돼요. 다음 몇 번? 안 봐도 3번이잖아요. 6개월이 웬일이요? 그죠? 오케이. 다시 한번. 소유자 조합을 우선을 정해줬어요. 정해줬잖아. 우선적으로 한지방시 한다고 그래서 지정신청 와서. 지정해줬는데 몇 년이 가도록? 1년이 가도록 실시계인가 신청 안 하면 할 의지가 없으니까 바꿔줘야지. 실시계인가 해줬는데 몇 년에 사업 착수 안 하면 이 착수가 나오면 나도 뭐 다리 두 번 떤다니까. 무슨 강아지 새끼처럼. 그래서 착수 몇 년? 2년. 어디 길 가다가 밥 먹다 나한테 옆에 착수해봐서 다리 떠난다. 나도 모르 떠라. 착수 몇 년? 2년. 이제 온몸으로 망가집니다 진짜 내가 여러분 점수 때문에. 시험 가까이 가니까 내가 제정신이 아니야. 34번. 드디어 조합 나왔죠 이제. 자, 또 칠러. 자, 조목조목 목차별로. 자, 여기 도시개발 조합 나왔죠 지금. 또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조합 만들려면 추진위원회 만들어 안 만들어? 추진위원회. 그렇지. 여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몇 명 이상 모여가지고 정관을 만들어가지고 자, 토지 소유자 동의 얻어야지. 조합 설립인가 받으려면 동의가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2 총수에 동의 얻어야 되는데 국공유지 포함하고 제외하고. 아유, 분필이 국산으로 하니까 이 국공유지 포함하고 제외하고 헷갈린다는 자체가 속상한 게 이 문제 풀어봤다고. 케이스 문제를 이 문제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기억하라고 했어요. 김모씨, 이모씨, 박모씨, 최모씨, 엄상궁 해가지고 국토교통부 땅, 서울시 땅 있었잖아요. 이 케이스 문제 몇 명 최소 동의였느냐? 답이 몇 명이었을까? 8명. 그럼요. 전체 면적 2만 줬잖아요. 2만. 그래 놓고 이 전체 면적 구할 때 국토교통부 서울시 땅 포함해서 2만의 3분의 2 계산하자. 그죠? 그래서 어려워서 이 미친놈들이 이렇게 냈다고 내가 욕하면서 뭐 3만을 내놔야지 3만을. 그래서 3만의 3분의 2만 딱 되잖아요. 2만의 3분의 2 못 구해서 포기한 사람 부직이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2만의 3분의 2가 보통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어려운 게 있잖아. 나도 막 꼬이네. 그래서 이때 포인트가 국토교통부 서울시 땅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국공유지 들어간다 안에 헷갈리면 이걸 생각하라. 이런 얘기 했다니까. 당연히 포함합니다. 그걸 포함해가지고 전체 면적 얼마? 3분의 1 총수, 2분의 1 동의. 이때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은 조합은 돼야 안 돼요. 당연 조합은 된다니까. 그러죠? 그리고 이제 누구한테 가서 설립인가 받고? 시군구 막 그 4번에 시군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가라고? 지정권. 이 지정권자 3,000번 했다. 3,000번. 3,000 국료가 나다듯이 3,000번 했다니까. 그리고 지역 설립인가 받고 지체 없이 등기해야 되죠? 아니요. 30일 내. 30일 내 등기하고 등기해야 성립합니다. 자, 등기해야 성립해요. 등기 안 하면 안 됩니다.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보고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하는 거. 그럼 뭐 이때 조합원은 말이야. 지상권자도 조합은 돼야 안 돼요. 환지니까 땅 가진 사람만, 땅 가진 토지 소유자만 됩니다.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재개발, 재개발 토지 등 소유자하고 다르다고. 5번 지문이 국공유지 제외하니란 말이요. 그걸 제외하라는 게 아니라 동의 얻을 때 있죠. 동의 얻을 때 사유지 동의를 먼저 얻고 그 요건이 모자라면 그때 가서 국공유지 관리청에 동의 얻으라 이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요. 그래서 꼭 요거 기억하고 지정권자입니다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 사람이 여러 개 필지 가지고 있다. 한 개 줘, 여러 개 줘요. 하나. 면적에 비례해서 어길 건 주나요? 아이, 하나. 그래서 구분 소유자면 각각으로 봐야지. 오케이. 그 오른쪽에 핵심 정리 있잖아요. 이게 한번 볼게요, 내가 이거.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에 해당하면 그 다음날 자격 상실하는 건 우리 익히 알고요. 정비법은 그 적시부터고, 그 다음에 조합장 이사의 자기가 이 지문 진짜 자주 나오잖아요.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할 때 누가 대표하고 감사가.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 겸할 수 없다. 의결권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의 조합. 이 지문 참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원회를 둘 수 있다. 정비법은 두어야 한다. 백인. 그 다음에 대의원회에서는 총회 권한을 대신하는데 그 유명한 정계환 조합장 뽑고 조합 날려버리는 거 있죠. 그거는 대신 못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 환직의 정계환 임원회 선임 합병해산 관한 사항을 제외한 총회 권한을 대행한다니까 여기 나온 얘들은 대행할 수 없다는 얘기지. 야들 빼고 나머지는 대행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 아니고 깜빡깜빡한 걸 확인 사살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외우기 힘들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35번 옳은 거 한번 볼게요. 또 이제 다다다다 보여야 돼. 조합원은 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 및 지상권 땡. 의결권 없는 조합원도 임원될 수 없다. 그건 아니라 그랬죠. 의결권이 있는 없는 그 말의 의미 아셔요? 팍 와닿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이 세 큰 누나, 둘째 누나, 막내 아들 세 자식들이 아버지 돌아가면서 땅을 1000평 상속받았잖아요. 그리고 1000평의 땅은 3명이 3분의 1씩 공유 지분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 의결권 다 줘야 돼요? 큰 누나한테만 의결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큰 누나만 조합장, 임원이 될 수 있다니까 의결권 없는 사람들 안 된다니까. 알겠죠? 의결권 하나만 줘야 되니까 그리고 대표자 선임해서 의결권 행사한다니까.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임원의 결격사에 해당하게 되면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 상실한다. 맞네요. 그 다음에 이거 결격사유 중에 4번에 검거 이상의 선고를 받고 집행 끝나거나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조합 임원 2년. 자, 어리버리 삼총사건 일당들이 최초로 등장하는 게 여기입니다. 내가 얘기를 해볼게요. 보세요. 우리 공법에 결격사유 있지요. 결격사유의 첫 출발이 여기요. 여기 출발. 임원의 결격.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드디어 재개발, 재건축의 정비조합의 임원의 결격사유가 넘버 2. 그거는 똑같아. 복사하면 돼요. 하는데 정비법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 두드려 맞고 5년 되지 않은 놈이 추가가 된 거야. 그러죠? 그 다음에 건축법은 결격 사유가 없어요. 주택법이 있죠? 등록업자의 결격 사유잖아요. 똑같아. 여기 나온 놈들이 거기서 하나 추가된 게 등록이 말소되고 몇 년 안 된 자 2년이 되지 않은 자는 등록할 수 없다. 선거유예는 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지역 직장주택조합 있죠? 그 임원의 결격 사유는 게다가 선거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렇게 들어갔다. 오케이? 지금 이 얘기가 탁탁탁 정리돼야 되는데 렛츠고 투게더 알죠 여러분? 투게더 같이 먹자 이 말입니다. 아이스크림 있죠 여러분? 투게더 숟가락으로 투게더를 같이 퍼먹는 관계는 식구보다 더 밀접한 관계가 돼요. 그래서 렛츠고 투게더는 운명 공동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꼭 신경 쓰셔야 돼요. 3년이 아니고 2년. 교도소 갔다 온 지 2년 안 된 자.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에는 소송할 때 누가 대표? 감사. 36번 실시계획. 자, 또 갑니다. 주제별로 순서대로 문제가 배열되어 있잖아요. 실시계획은 누가 만들어요?
그렇지. 시행자가 만들지. 누구한테 인가받고? 그럼 지정권자가 시행자일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지정권자가 시행자로 실시계획 만들면 인가 안 받아도 되지. 고시만 하면 된다고요. 그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죠?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 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로서 인가할 수 있잖아요. 이게 시험 나오더라니까 또. 그러면 이제 바로 밑에 시도, 대도시 아래 것들을 의견 들어서 인가하고, 시도지사가 인가권자로서 지정권자로 인가할 때는 아래 것들 시군구 의견 들어서 인가하면 된다. 이거는 지구단위계획은 여기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1번 틀린 거다. 2번 보세요. 2번. 시도지사가 실시계획 작성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 의견은 미리 들어야 해요. 뭔가 앞뒤가 부모 자식이 바뀐 듯한 느낌이 그러죠. 시도지사가 작성해서 인가할 때는 시군구 아래 것들의 의견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에 실시계획 2번 틀렸어요. 실시계획 고시한 경우에 고시된 내용 중에 국토법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여기에는 지구단위계획 포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은 우리 배울 때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짤 때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국토법이 아니라 개발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포함해서 실시계획 작성서 절차를 거쳤으면 국토법상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된 것으로 본다 해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 거라. 아니 왜 이거 해야 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안 했어? 법적으로 효력이 있네 없네? 소송할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된 것으로 본다 해서 깔끔하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실시계획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한 사항과 서류, 명시 첨부는 기본으로 해야 되고, 5번에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받고 난 다음에 사업비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 증액할 때 지정권자 인가 안 받아도 된다. 이거 기억나요? 메모 쓴 기억이? 메모한 기억이 증액할 때 정감 사업비 있죠. 이거 잘못하면 증액할 때는 인가 또 받아야 된다라고 나면 안 돼. 이거는 얘는 증액도 10% 범위 안에서는 인가 안 받고도 바꿀 수 있어요. 진정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문제 풀이할 때 메모까지 했는데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읽어 놓으셔야 돼요. 이게 파고 들어가면 또 5분 깨져버리면 이게 1시간당 법 하나씩 끝내야 되거든요. 개발법, 정비법, 주택법, 농지법 그러죠? 자, 그 다음에 37번 수용 사용 방식. 자, 여기서 또 보세요. 수용 사용 방식이 시험 나오면 봐요. 조합은 일단 얼떨결에 수용이란 게 나오면 되게 안 되게? 안 되지. 왜? 무슨 방식만 하니까. 환자 그런 얘를 제외한 모든 시행자가 매입이 안 되면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자, 첫째. 수용에 관하여 개발법에 정한 바가 없으면 무슨 법으로 해결할까요? 이거라니까요. 수용은 항상 예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러죠? 자, 이 법에 따르는데 시행자가 수용할 때 소유자, 민간업자들이 수용할 때는요, 공적 주체 말고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의 동의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 요건이 특히 지방공사나 LH공사가 수용할 때도 이런 요건을 갖추라고 내거든. 필요 없어요. 요거 하나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 공취법은 수용하려면 공익사업이라는 사업의 인정을 얻어야 되는데 개발법에서는 보통 구역 지정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용 대상이라는 세부적인 목록을 고시하면 얘는 협의 매입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이 땅이 수용 대상이다라고 세부적인 목록을 고시하면 공취법상 사업인정고시가 성수로 본다.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 떨어지면 공취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성수로 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건 국토법이라고. 그 시설사업을 할 때. 얘는 세부 목록고시. 알겠죠? 그거 알아놓고. 그 다음에 수용 방식을 할 때 전 단계로 돈 주고 땅을 매입을 하잖아요. 근데 땅 주인이 뭐라 하냐면 돈 일부만 돈 받고 공사 끝나서 신도시 안에 조성된 땅이나 뭐 건물로 주면 안 될까?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시행자가 채권 발행하잖아요. 그 채권의 이름이 그렇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 그 당연히 이건 누가 발행? 마음이 급하니까 막 글씨가 막 1시간 만에 개발법 해본 적이 없거든. 나는 시행자가 발행하는 거잖아요. 소유자가 원할 때.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발행할 때 그 대신 누구한테 발행 계획 승인받고? 그래,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직접 시행자로 발행할 때는 승인 안 받아도 되지. 그러면 새로 조성할 땅 건물이 얼마 넘지 않도록 2분의 1 넘잖아요. 기명, 무기명. 기명으로 발행한다고요. 그죠? 이럴 때 특히 소유자, 민간업자가 발행할 때는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시험에서 된 놈의 이 애들 집어넣고 보증받으라고 시험 내잖아요. 얘들은 보증받을 필요가 없지. 망하지를 않으니까. 그러죠? 이 토지상환 채권 완전 단골이라니까요. 또 뭐 빠진 거 뭐. 그 토지상환 채권 나중에 이율이나 이자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발행자, 시행자 정하지. 돈을 빌려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수용 방식으로 한다라고 할 때 드디어 등장했어. 원형지라고. 원형탈모. 원형탈모는 전체 머리에 3분. 야, 이게 진짜 그죠? 전체 개발구역 면적에 얼마 넘지 않도록 3분의 1 보면서 원상태 그대로, 그죠? 개발 최소화시켜서 저렴하게 주겠다는 거 아니야?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주는데 이 원형지를 공장 짓고 학교 짓게 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등에 줄 때는 수의계약으로 주지만 공장이나 대학 캠퍼스 지을 때는 경쟁 붙여야지. 그럼 저렴하게 주니까 2부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러죠. 이 원형지 공장 학교 짓겠다고 저렴하게 줬더니 홀라당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원형지 공급 계약일로부터는 10년, 원형지 공사 완료부터는 5년 지나기 전에 못 팔아먹는다. 그러죠? 됐어. 이제 여기서 지금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원형지 끝나서 이제 그 나머지 땅에 대한 수용 방식으로 깔끔하게 마곡지구 이제 조성 다 끝났어. 조성한 땅 공급은 원칙으로 어떻게? 경쟁 입찰. 자, 경쟁 입찰. 여기 중학교, 초등학교 학교 부지로 팔 때는 수익이야. 공장 지을 때는 이게 3택지 1공장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죠? 국민주택지, 330 단독주택지, 공공택지, 공장, 지을 목적일 때 추첨, 학교 청사 짓거나 토지상환 채권 가진 놈한테 줄 때는 수익이야. 이게 수용 방식 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러면, 37번에 수용 사용 방식, 그죠? 옳은 것은 안 볼게요, 또 그러면. 1. 잘 봐야 돼요. 지자체인 시행자가 토지 수용을 하면 면적의 3분의 2 소유,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 여거. 야들은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랬죠? 2번. 지정권자는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을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맞죠? 띠리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정권자가 뭐들라 발행해? 누가 발행해? 시행자. 시행자라고 해야 돼요. 그죠? 3번. 수용 사용 대상되는 이놈이네. 수용 대상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고시하면 공취법에 의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니까 따로 사업 인정 얻을 필요가 없다.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개발구역 면적의 얼마? 원형 탈모 3분의 1. 여기 돼요. 아까 토지 사용한 채권 2분의 1하고 헷갈립니다. 거의 매년 나옵니다. 어떤 형태든 걔들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형태든 간에. 왜 학생들이 헷갈린다는 걸 알거든요. 원형 탈모로 외우기는 보다 쉬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토지 상환 채권의 이 지문도 중요하다니까요. 이 율은 발행 당시 이것저것 고려해서 지정권자가 왜 정하냐고. 누가? 발행자가 정하지. 발행자가 시행자니까. 그러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38번에 원형지 공급. 그 핵심 정리 있어요? 원형지 공급 틀린 거다. 3번 보세요.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원형지 개발자 선정할 때 경쟁 입찰하고 경쟁 입찰로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익이야. 꼭 외워놓는 겁니다. 4번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로 한다. 그렇죠? 원형지 공급 가격 결정은 어떻게 한다고 했는지 혹시 한번 말씀하시고 이렇게 마이크 잡고 동민 여러분, 원형지는 어떻게 공급할까요?
원형직의 기본 땅값은 평가해야 되잖아. 원형지 공급할 때는요, 그래도 형질 변경을 최소화하지만 기반시설은 갖춰준다니까 기반시설 설치비를 더 해야지. 그죠? 그 돈은 받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당사자 간에 뭐 해서 협의하여 이렇게 연습하라고 했잖아요. 이제 조금 이제 싹이 올라와서 꽃이 피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처음에 이런 얘기할 때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니까. 이 강의가 우리 제일 쉬운 데가 언제인 줄 아세요? 9, 10월 달이에요. 진짜예요. 9, 10월이 제일 쉬워. 왜? 툭툭툭툭 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제일 힘들 때는요. 11월. 여러분 11월 처음 왔을 때 알죠? 장족의 발전했잖아요. 눈만 뜨고 있어요. 집 못 찾아가. 11월 처음 수업 들을 때는. 어지러워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바뀐 거 아니에요. 4번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39번 조성토지 공급. 틀린 건데 2번 보세요. 단독주택지로 330 이하로 조성한 땅은 추첨으로 분양할 수 있다. 맞죠? 3택지 1공장. 이게 무조건 다 틀린 거를 읽는 게 아니라 중에 졸지 말고 허리 펴고 좀 이렇게 좀 해요. 딱 걸려서 이제. 짬밥 있으니까 몸에 변화가 없어요. 눈만 딱 뜨고 딱 사인 보내고 알았어 그렇게 해서 수업 듣는 거예요. 초보들은 이제 놀래가지고 다 뽀록 나하고 자기가 잤다는 사실이 근데 확실히 고수들은 요지부동하면 탁 눈만 딱 뜨고 허리 펴서 이렇게. 자, 3택지 1공장은 추첨이에요. 제 3번에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지자체에 공급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공공청사 짓는 거 있지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짓는 것 이런 건 다 수의계약. 4번. 자, 4번 문장의 어폐를 한번 볼게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0필지 공급하려고 그랬는데 공급 신청량이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했다잖아요. 그리고 공공기관 질 분양 신청한 사람들이 원래 10필지인데 30군데, 40군데에서 막 왔다는 얘기지. 뭔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경쟁 묻히면 안 되고 추첨하는 거 추첨. 추첨해야 돼요. 그럴 때 공공용지 들어가는데 뭐 경쟁을 붙여요. 그때는 이제 추첨해야지.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10필지밖에 안 되는데 30군데에서 덤벼들었다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추첨하는 거예요. 뭐 추첨, 그 경쟁 붙이면 안 되지 그것은.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하기 위해 공급하는 조성토지 가격은 감정가 이하로 할 수 있다. 그죠? 야하고 하나 더 있었는데 핵교. 그죠? 내가 학교라는 발음을 못해서 핵교라고 하는 거 아니요. 핵교해야 기억을 오래 남으니까. 그거 알죠? 이 깊은 속을. 제가 사투리 쓰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학교인데 핵교라고 해야 오래 기억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핵심 정리에 조성토지 공급이 있지요. 그 유명한 3택지 우리 카페 봐봐요. 3택지 1공장이 뭐예요? 라고 하고 글 올린 사람도 있어. 수업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 거서. 우리는 추측 나오잖아요. 3택지라 하면서 첫째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국민주택지, 공공택지, 330의 단독주택지, 공장. 이 네 가지 목적으로 공급할 때는 추첨. 40번 환지계획. 나왔어요. 자, 7번 보세요. 또 이제. 자, 환지 방식으로 할 때 환지계획 만들어야 되죠. 누가 만들까요? 시군구가 왜 만들어요? 아니 그걸 말이요 소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환지계획 시행자가 만들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깔끔하게 누구한테 인가받고? 누구요? 환자들은 점 하나 찍고 시군구 보건소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야를 또 지정권자라 그러면 안 되죠. 또 시도지사 이러면 안 되고 누구한테 가서 물론 이제 앞에 툭툭 두 놈하고 그러죠. 시군구에 가서 인가받고 그건 답은 이제 온몸으로 1번 때렸다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만들면 지정권자가 아니고 시군구. 자, 그러면 여러분 저 환지계획 만들 때 기준으로 종전 땅과 환지 조성에 돌려받을 땅 간의 위치도 보고 지목, 면적 다 봐야 되잖아요. 위지면,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다 봐야 되잖아요. 이걸 다 고려해서 정한 환지를 뭐라고 하냐면 쉽게 이해하면 돼. 복잡하게 갈 것도 없어. 적응 환지고 그러죠.
그리고 가진 땅보다 좀 더 받는 환지를, 정환지, 덜 받는 환지를, 과환지, 그 다음에 과수 토지 가진 사람한테 구분 건물하고 땅의 지분을 주는 걸 입체환지. 입체환지는 시행자가 땅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 그죠?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입체환지용 구분 건물보다 70%보다 안 되는 걸 가지고 온 사람은 제외시킨다고. 원래 주택 가진 사람은 빼고. 그 다음에, 환지 부지정이라는 단어 나오지요.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때 환지 정하지 않는다. 청상은 미리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때 그 땅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동의 받아 안 받아요? 동의 받아야지. 그 다음에 공적인 목적으로 해서 딱 전체적으로 따로 빼놓고 그 중에 땅 팔아서 비용에 쓰자 하고 조성한 땅을 채비지라 한다. 그러죠? 그럼 인가받아서 공사하잖아요. 공사 완료돼서 그러면 이제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한테서 준공인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떨어지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한테 가서 준공인가 받고 며칠 내 환지 처분하라고. 60일 내 환지 처분. 이 60일 이런 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게 청산. 이때 만약에 지정권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지요. 그럼 준공인가 안 받지. 지가 지정권자니까. 그럼 공사 완료 공고 후 60일 내 환지 처분하라. 이렇게. 공사 도중에 환지 예정지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임의적 사항이라고. 환지 예정지 지정하게 되면 근본적인 목적이 굳이 공사 다 끝나서 환지 처분 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미리 끝난 부분에 대해서 네 것처럼 종전 네 땅처럼 사용 수익을 미리 해도 좋다. 처분권 취득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예정지에 가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러면 종전 네 땅은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다. 그런데 종전 토지의 처분권은 상실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또 종전 토지의 소유자만 있는 게 아니라 임차권자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랬지. 걔도 옮겨지지. 그래서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채비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 지정하면 사용 수익해 할 뿐 아니고 처분도 미리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정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물권 변동에 효력하는 관계 없다. 미리 사용 수익을 미리 하게 한다. 그 다음 공사 다 끝나서 환지 처분하면 나의 것이 되는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그죠? 그럼 할 게 뭐 있대. 그러면 40번에 1번 딱 깔끔하게 틀렸고, 그죠? 3번 토지 소유자 신청 동의가 있으면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으라. 오른쪽에 41번 문제가 얘가 갈등을 300번 때리다가 넣어놓은 건데 우리가 예전에 건자에 한 3번 연달아 나온 게 42번 문제예요. 이건 우리가 좀 해봤잖아요. 이 토지 부담료를 구하는 거, 공공용지 제공하는 비율인데, 그게 연달아 3번 나왔는데, 그래도 기출문제 분석을 하거든. 그래서 41번이 허러찔러 낼 수 있다. 이 41번부터 이제 보는데 이거예요. 환지하기 전에, 보세요. 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땅하고, 개발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땅 가치가 비례해서 얼마나 달라졌냐. 그걸 구하는 거예요. 이게 비례율이라 하는데, 항상 머릿속에요. 공사하기 전에 하고, 공사 끝난 후에 그 가격이 위아래로 가면 돼요. 그러면 밑에 핵심 정리 들어가 있잖아요. 환지 전 토지 가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환지 전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위에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이 있지요. 그러면 일단 분모에다가 환지하기 전에 땅 건물의 가격이 들어가줘야지. 야가 분모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업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액이 분자로 가는 거야. 그러고 난데 거기다 공사비를 빼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분모가 얼마 들어가면 돼요? 40억, 분자가 80억 빼기 20억 곱하기 100은 이제 하려고. 그러면 이제 40억에 40억짜리가 60억이 된 거지. 그러면 얼마가 가치가 늘어났다고? 1.5배 150% 늘어났다 이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얘기하면 그 토지가 환지 전에 하고
환지 공사 끝나고 난 이후에 가치가 비례해서 얼마나 상향됐냐, 증가됐냐 이 얘기도 쉽게 말하면. 그래서 환지 설계를 가치 평가식으로 할 때 비례율 구해봐라 그러잖아요. 야는 시험에 나왔거든. 야는 시험에 나온 거니까. 그러면 항상 답이 개발하기 전에 땅 가격이 밑에 들어가 있고, 개발하고 난 다음에 땅 가격이 있잖아요. 이게 위로 가가지고 공사비만 빼버리면 돼요. 그러면 얘가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번에 나온다면 150% 내지 않고 200이나 250% 낼 수 있잖아요. 분모의 분자가 몇 배냐만 알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건 비례, 그 토지 가치가 얼마나 달라졌냐, 그걸 그 비율을 구해봐라는 거고, 오른쪽에 42번은 토지 부담률이란 말 나오잖아요. 내 땅을 공공용지로 얼마나 제공하느냐. 이거 공식이 복잡한 것 같아도 별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전체 환지계획구역 면적이 전체 들어가고 위에 보류지 들어가라고. 그리고 같이 똑같이 위아래 빼뿌리면 되잖아요. 시행자가 가진 땅, 시행자에게 무상 들어가는 땅. 그러면 딱 이거 토지 부담률은 법 조문이 몇 프로 넘지 마라. 50% 넘을 수 없다. 지정권자가 정할 때는 60%. 3분의 2 이상 동의 얻으면 60% 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꼭다리가 아니고. 끝에 토지, 꼭다리가 표준말 아니요? 나도 모르게 막나. 토지 부담률을 구하셔야 할 때 가로치고 지정권자가 정해서 3분의 2 동의 이런 게 나온 적은 없거든. 어떤 경우도 50% 넘는 건 틀렸지. 그잖아요. 그 5번에 있던 그 개업 빠진 하나밖에 없나? 어디 가니? 그래서 이 토지 부담률 구하시오 하는 게요. 이제 재밌더라고. 3번 나왔는데 한 번은 50%를 냈거든요. 그리고 2년 뒤에 딱 나온 것도 그 다음에 또 50%는 재미없잖아. 40%를 냈어요. 그 다음에 또 2년 뒤에 나온 게 뭔지 아세요? 45%. 똑같은 건데 그렇게 냈다니까. 그러면 전체 환지계획구역 면적이 120만 분의 보류지 면적 60만 딱 해놓고 그러죠? 항상 이걸 외워야 돼. 전체 면적 분의 보류지. 전체 면적 분의 보류지. 이걸 외워야 된다니까. 그리고 공통적으로 뭘 빼면 될까요?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기수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빼주면 되잖아요. 그 청산 대상 면적, 채비지 면적은요, 일부러 헷갈리라고 막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나올 때는 전체 면적, 보류지 면적, 그 다음에 무상으로 기수되는 땅 면적 얼마냐 딱 3개 넣어놓고 문제를 냈더니 그 다음에는 여기다 하나 더 넣더니 맨 마지막 낸 게 이놈이에요. 이놈인지 어쨌거든. 자, 그럼 몇 프로? 그렇지. 100만 분에, 120만에 20만 뺐잖아요. 60만에 20만 100만 분에 40만이니까 0.4 곱하기 100, 40%. 그러죠? 이거는 어째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렇다고 계속 같은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설을 보고 다시 보셔야 돼요. 자, 43번. 환지 방식 옳은 거니까 한번 잘 봐봐요. 여러분 토지 가격 평가할 때 감정 평가가 먼저, 심의가 먼저? 우리 행정 절차는 항상 심의가 맨 뒤입니다. 모든 행정 처분할 때 마지막으로 오류 가능성 없애려고 심의. 국토법 배울 때 협의 심의. 그러죠? 여기도 협의 심의. 협의 심의. 항상 심의가 맨 뒤에. 1번처럼 바꿔버린다니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개발구역 안에 있는 조성토지 가격 평가할 때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 결정한다. 감정평가 먼저입니다. 평가하고 그 평가된 가격이 오류가 있나 없나 최종 심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개발사업에 의한 환지계획 시 고려사항에 환지 위치는 해당하지만 지목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환지할 때 지목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농림지역 밀어버리고 대지로 바꾸는데 위지면 아니 뒤에는 안 읽어도 돼요. 지목 위치도 보고 지목도 보고 면적도 보고. 우리 재개발 재건축의 관리처분이 있죠. 관리처분 거기도 지목을 볼까 안 볼까요? 그거는 안 봐요. 다 지목이 대지인데 노불량 건물인데 뭐들라 지목 봐요. 이거는 논밭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평가할 때 지목이 논인데 대지로 바뀌었다. 너는 이렇게 면적 이만큼 해도 너는 이만큼은 평가받으라. 다 한다니까 이게.
그 다음에 3번에 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 지정한 경우에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종전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종전 토지에 대한 일체 권리를 상실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얘기예요. 내가 옛날 땅과 다른 위치에 예정지 지정받았지요. 그래 예정지에 가서 사용수익하니까 종전 나의 땅은 더 이상 사용수익하지 마라. 사용수익권만 없어지는 거야. 처분권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일체 없어지면 안 되지. 몰라도 말이 좀 안 되잖아요. 4번에 개발사업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결정된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당해 토지나 그 부분의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고 이 경우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미리 그 자들에게 통지해 줍니다. 언제부터 너 땅 사용하지 마라. 너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됐으니까 라고 사용수익 정지시켜요. 그때 며칠 이상 미리 기간을 주고 30일 미리 통지해 줍니다. 5번 개발사업에 있어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예정지가 지정되어 임대차 목적 달성할 수 없게 된 당사자는 권리 포기 등을 할 수 있는 바, 자 권리 포기로 인한 손실은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보상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럼요. 그리고 시행자 요거 나중에 구상을 하잖아요. 구상권 행사하면 되니까 임대인 등 땅 주인한테. 44번의 예정지는 뭐 특별할 게 없는데 3번 봐봐요. 환지 예정지를 잘 봐야 돼요. 집중 있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 공고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요. 이랬을 때 얼마나 큰 문제 생긴 줄 아세요? 보세요. 3월 1일 날 환지 처분했죠. 그럼 다 끝났다는 얘기지. 그럼 환지 처분을 하면 환지 처분 공고일에 그것이 나의 땅 환지 처분 효력 들어가지. 그런데 중간에 예정지 지정했지. 그러면 예정지 가서 사용 수익하지. 그러면 사용 수익할 때 언제까지 해야 되냐?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까지 사용 수익하면 다음 날은 환지 처분 효력이 중복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정지 지정받은 땅을 내 땅처럼 사용 수익을 예정지 지정의 효력으로서 할 때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만. 그리고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 날은 완전히 환지 처분 받은 내 땅이기 때문에 예정지의 효력이 아니라니까 환지 처분의 효력으로서 완전 내 땅 돼버리는 것이. 콜. 4번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예정지 지정된 경우는 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 수익해 할 뿐 아니고 처분도 미리 할 수 있고. 그 다음 5번 한번 읽어보고. 자, 그 다음에 45번에 환지계획 청산금 옳은 거라고 되어 있죠. 청산금은 환지 처분 공고할 때 결정되는 거죠. 다음 날 확정되죠. 자, 환지 처분을 3월 1일 날 하면 그날 결정해요. 그리고 내일부터 확정이 돼. 그래서 청산금 주세요 하려면 다음 날부터. 그러죠? 소멸시효도 다음 날부터 5년간. 1번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라도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있다. 2번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하면 해당 토지관의 임차권자 등의 동의 없어도 환지를 정하자. 이러면 안 되지. 환지 부지정할 때는 임차권자 등의 동의 받아야 되죠. 3번 환지계획에서 정하진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종전토지 다음 날 빠졌잖아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나의 것이 된다. 4번 환지를 정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하고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 확정된다. 그렇죠. 이 지문이 이게 깜빡하면 헷갈린다니까요. 5번에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다. 당근 땄다 할 수 있다. 15문제 가장 대표적 주제들이잖아요. 차물 한 잔 먹고 올 때가 10분 쉴 때 정비법 한번 읽어놔야 돼요. 정비법